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테슬라 주식을 보면서 이 회사가 정말 미래를 바꿀 회사다 라는 확신이 들지만 왜 주가가 이만큼밖에 오르질 않지? 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순간, 분명히 테슬라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전기차 혁명을 이끌었고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로봇택시까지 상용화를 시작했죠. 하지만 최근 테슬라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흥미로운 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게,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코어텍스라는 물리적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0만 개의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왜 이런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건설했을까? 왜 머스크가 이런 막대한 AI 인프라를 구축했을까? 바로 모든 기술을 테슬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모든 주식의 가장 핫한 소재는 바로 AI죠. 그런데 이 AI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서버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테슬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는 자율주행 기술도 이 AI 서버에 도움을 받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의 사업체인 뉴럴링크와 스페이스X 모두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그 기술의 본질은 바로 테슬라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엮여있는 모든 기업들은 테슬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머스크가 테슬라보다 바이오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뉴럴링크에 수억 달러를 투자해서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고, AI와 바이오 결합의 사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이는 기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XAI, 그리고 뉴럴링크까지 모든 기술이 테슬라의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머스크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AI 기반 종합기술 기업으로 만들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AI 융합주 기업의 트렌드는 머스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퀴브 같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에 총 5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AI 기반 로봇 기업 피지컬 인텔리전스에 4억 달러를 투자했고, 빌 게이츠는 AI 기반 원자력 발전소 테라파워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죠. 그들이 왜 이런 투자를 할까요? AI 기술이 미래 가치가 높아서? 아니면 어디에든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니까? 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그것들이 돈이 되고, 그것들이 돈의 흐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흐름에는 이제 테슬라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앞으로 만들어낼 미래 가치와, 그리고 지금 워렌 버핏, 제프 베조스 같은 투자의 대가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테마가 어떤 것인지, 단순히 한 종목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속에서 진정한 기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 투자하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부자들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한 상태일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들만큼의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함은 아니어도 그들이 투자하는 것들을 따라하기만 해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오는 순간도 있었고, 물가가 폭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 번씩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이 안 좋아서 손실을 본 경험들이 최소한 한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다들. 차라리 이때 모두가 손실을 보았다면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그래 그냥 장이 안 좋았을 뿐이야, 이렇게 위로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기 속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부자들 언제나 늘 존재했죠. 이 사람들 대체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체 부자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뭐길래 그들은 계속해서 돈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걸까요?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이들이 우리와 다르게 어떤 시장에서도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돈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 돈의 흐름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돈의 흐름을 정의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돈은
인간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실력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핵심이에요. 우리는 표면적인 기술력이나 가격이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런 뉴스에만 집중했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뭘까? 진짜 부자들은 이걸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건 대체 어디일까요? 사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정말 많이 조사해봤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 블랙록, 뱅가드 이런 거대 투자 펀드들이 최근에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였습니다. 갑자기 부자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거든요. 왜 하필 바이오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납득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여기서 앞서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돈의 흐름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인류의 역사에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수많은 부와 명예를 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원했지만 결국에는 손에 쥘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과거 진 제국과 중화 제국의 첫 번째 왕제로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시키며 황제라는 명칭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사용한 진시 황제 역시도 수명이라는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전 세계를 뒤져가며 불로초를 찾았죠. 그리고 그는 수은이 불로장생의 열쇠라 판단했고 결국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이유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진시황조차도 건강을 얻기 위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기 위해 수많은 자금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겁니다. 또한 입진적인 업적을 세운 영원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 역시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췌장암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백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주식계의 거장인 워렌 버핏 역시 나이로 인해 은퇴를 했죠. 만약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투자해서 젊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실제로 미국의 한 경제 매체에서 순자산 100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 50명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20대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무려 80%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젊고 건강한 몸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모든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는 2025년이죠. 요즘에는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나이 먹으면 아픈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참았던 것이 이제는 30대만 넘어도 건강검진 받고 영양제 챙겨 먹고 완전히 달라졌죠. 또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관절염, 당뇨병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학기술 발전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전엔 포기했던 병들도 이제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건데 이런 걸 놓고 보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각종 기업들이 왜 바이오에 혁신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연구 비용을 지불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가 알토스랩스에 3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 회사는 설립 첫날부터 바이오테크 역사상 최대 펀딩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에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현재 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었죠. 주식의 신이라 알려진 워렌 버핏은 에브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등 바이오 대기업들에 총 5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기업들이 이런 CEO들의 행보를 뒤이어 정부와 기관들의 투자를 받으면서 몸집을 부풀리고 있죠. 이게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동시에 그러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그 돈의 흐름이 바이오 산업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은 AI와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연구와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그런지 더더욱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존슨앤존슨이 1조 원 넘게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고 일라이릴리, 에브비도 연이어 대형 인수를 진행하고 있죠. 미국 바이오 보안법, 유럽 디지털 헬스 이니셔티브, 전 세계가 바이오 패권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8,5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한 그 출발선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누구도 호루라기를 불지는 않겠죠.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왔을 때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도 바이오 산업의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익을 책임져줄 옥석 같은 종목을 조기에 골라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제가 깊이 분석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검증된 성장형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고요. 두 번째는 혁신 기술형 특화 플랫폼 종목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바이오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을 제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긴 시간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님들을 위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선물 같은 종목 2개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체 없이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랑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번거롭지 않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존슨앤존슨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성공된 예시로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존슨앤존슨의 최근 5년간 주가는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와 신약 개발의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현재 10배가량 빨라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또한 최근 146억 달러에 인수한 뇌신경 치료제 회사도 AI로 최적화된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시장의 전환점으로 인해 AI 진단, 로봇 수술, 원격 의료 이 모든 게 존슨앤존슨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플러스 헬스케어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존슨앤존슨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전 과거 5년과는 완전히 다른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제약회사가 AI라는 날개를 달았으니 앞으로의 5년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담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회사는 면역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최근 공격적인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30건 이상의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바이오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공격적 확장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도 아주 강력한 메리트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블랙록과 뱅가드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트럼프의 바이오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AI 기술 혁신, 정부 정책 지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재 시점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며 단기적으로 약 400에서 500% 정도의 급등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명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이며 여기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개된 영상에서는 안타깝게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이오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할 때 이렇게 공개된 영상에서 종목을 공개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사칭 사기를 당했다라는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종목명을 이 공개 영상에서는 올리지 않는 상태예요. 선량한 구독자, 시청자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제가 간단한 인증 절차 하나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진행해주시면 수백 %는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종목명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지금 번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번호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 해당 번호가 유료방 업자인지 리딩 업자인지 혹은 스팸으로 차단해 놓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0-8375-4320 위 번호로 제가 바이오 테마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생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널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종목명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문자 주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자를 보내고 안 보내고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8375-4320번으로 제가 바이오 테마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생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현재 주식판에 남아 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요즘 따뜻한 수익으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